안녕하세요. 조물리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와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탈리아 와인 하면 바로 떠오를 만한 게 있죠. 와인 좀 드셔보셨다는 분들이라면 바로 생각날 만한 끼안티입니다. 이 끼안티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중부지방의 끼안티라는 지역에서 나온 와인인데요. 이 끼안티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법적인 규정들이 다 있어요. 사실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 IGT, DOC, DOCG 이런 등급부터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끼안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낮은 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말하면 그냥 끼안티가 있고요. 그리고 끼안티 클라시코, 그 위에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그리고 2013년에 새로 신설된 끼안티의 최고 등급 끼안티 클라시코 그란셀레지오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시코는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리제르바는 여러분 리저브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스타벅스 말고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죠. 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일반 스타벅스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화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키안티 클라시코보다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가 조금 더 숙성을 더 거친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새로 이제 신설된 최고 등급 키안티 클라시코 그란셀레지오네에서 이 그란셀레지오네는 Great Selectio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그레이트한 포도를 엄선해서 셀렉션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끼안티는 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얽힌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예전에 되게 인생의 교훈, 감동을 받았던 게 있는데 바로 슈퍼 투스칸이에요. 제가 앞에서 끼안티라는 이제 와인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산지오베제라는 이탈리아의 토착 포도 품종을 80%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1872년 베티노 리카솔리라는 이탈리아 초기 왕국의 수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청량한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산지오베제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말바지아 같은 화이트 품종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살짝 언급을 하자면 이제 DOCG가 이탈리아 와인의 최고 등급인데 이거를 달려면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국제 품종 말고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1920년대에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해안가 볼게리라는 지역에서 마리오 인치사라는 남자가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그 볼게리 지역의 토양이 되게 암석이랑 자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오 인치사라는 남자가 그 지역의 토양이 이제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메독 안에 그라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그라브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 지역의 토양 조건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르도의 포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을 가지고 와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해안가 볼게리에 심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 까베르네 소비뇽을 가지고 와서 와인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사시카이아라는 와인인데요. 이 사시카이아는 1948년에 이제 첫 출시를 했는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셀러에다가 묵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셀러에 묵혀둔 와인들이 병속성을 거치면서 엄청난 풍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968년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이름도 없고 등급도 못 달고 이런 그냥 테이블 와인이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힘과 풍미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언론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 이제 외신 기자가 이 와인을 보고 슈퍼 토스카나 해서 슈퍼 투스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때 규범들은 다 이제 제쳐두고 자기의 그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금의 슈퍼 투스칸을 탄생을 시킨 건데
저야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말을 하지만 그 마리오 인치사라는 사람은 평생을 바친 거잖아요. 열심히 포도나무 키워서 와인 만들어서 드디어 세상에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저였다면 진짜 아, 망했구나. 난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끊임없는 애착이 있었기에 자기 와인이 병숙성 거치면서 그렇게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거의 뭐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서 다시 세상에 재출시를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리얼 슈퍼 투스칸.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밤에 혼자 공부하면서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보면서 아, 인생은 슈퍼 투스칸처럼 이렇게 한번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끼안띠 법적 규정이 조금 완화돼서 뭐 산지오 배제 80% 이상 그리고 나머지 20%는 카네올로 같은 토착품을 품종을 쓰거나 혹은 뭐 국제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을 섞을 수 있게 되었고요. 2006년부터는 화이트 포도 품종을 섞는 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끼안띠의 규정이랑 관련 없이 이미 슈퍼 투스카는 이름 자체로 되게 명성이 많이 나 있고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 마리오 인치사라는 사람이 만든 사시카이아 이후로 되게 다양한 슈퍼 투스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사시카이아를 탄생시킨 마리오 인치사라는 사람의 첫 시작을 바탕으로 이제 와인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끼안띠 하면은 볼 수 있는 그 검은 수탉 마크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우프게도 제가 하프바틀로 아무거나 급하게 집어오다 보니까 이게 끼안띠 클라시코가 아니고 제일 낮은 등급인 그 끼안띠거든요. 끼안띠의 제일 낮은 등급인 끼안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검은 수탉 마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관련된 테이스팅 그리고 페어링 푸드 추천 이런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